보면 어떤 거야?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야. 그지? 주식을 발행한다는 얘기는 뭐야? 앞에서 배운 것 중에 주식을 발행한다는 건 뭐야? 그 회사에 지분을 갖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그 지분 받은 만큼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그럼 이거 무한 책임 상황이야? 무한 책임이야? 유한 책임이야? 유한 책임이지. 주식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는 거야. 무슨 알겠지? 그래서 그 개념. 그리고 또 회사니까, 주식회사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야? 이윤을 추구 안 하는 것이야? 단체가 아니고 회사야. 회사는 뭐야?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게 기본이야. 회사는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게 기본인데 그 회사에서 주식을 판대. 그래서 주식회사야. 보자. 주식회사. 첫 번째. 회사의 개념부터 보자. 이게 주식회사를 하려면 회사의 개념부터 알아야 돼서. 그 회사의 개념. 회사는 단체가 모여있는 걸 얘기해. 단체가 모여있고 두 번째 뭐야? 모여있고 두 번째 돈을 벌어야 되고 그리고 또 뭐야? 뭘 해야 돼? 등록이 돼 있어야 돼. 법인이어야 돼. 법에서 인격이 부여된다고. 예를 들어서 번호가 있어야 된다. 번호가 있어야 된다는 게 뭐야? 회사 소유에 뭔가 살 수 있다는 거야.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주식회사야. 그러니까 영리성, 사단성, 그리고 뭐야? 저기 회사는 사단성, 법인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보자. 이렇게 좀 머릿속에 생각을 정리해 놓고 주식회사 그래서 회사는 첫 번째 여러 사단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단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만든 단체를 사단이라고 해. 재단은 뭐야? 재물이 모여서 만든 단체를 재단이라고 해. 근데 이걸 등록하면 사단 법인이 되는 거고 이걸 재산을 모여가지고 만든 단체를 등록하면 재단법인이 되는 거야. 그 중에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중에 영리를 추구하는 집단은 회사야. 오케이? 그래서 봅시다. 회사는 사단이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 단체를 이루는 걸 이제 사단 회사의 개념 중에 첫 번째 조건 사단이어야 되고 그러면 사람이 모여서 만든 단체. 두 번째는 법인이어야 된다. 법인이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야? 법에서 인격을 부여했다는 얘기잖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건 뭐야?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회사 이름으로 법률상의 이익을 가질 수 있고 무슨 건 이런 거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무슨 건을 잊어버리면 소송을 할 수 있는 게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었는데 이게 등록이 돼 있어야 된다고 회사는. 근데 거기에서 뭘 해야 된대? 돈을 벌어야 된대. 영리는 돈을 벌기 위한 단체라는 거지. 그래서 회사를 정의를 내려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단이어야 되고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져야 되고 이게 등록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돈을 벌어야 된대. 뭐 쉬운 그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책에는 되게 어렵게 적어놨을 거야. 회사는 사단이다. 개인기업은 기업가가 독단적인 경영 판단을 할 수 있고 이윤을 분배한다든가 이윤을 분배받은 사람으로부터 뭐야? 감시를 받는다는 불편은 없다. 그러나 사업의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면 공동기업의 형태가 된단 말이야. 공동기업의 형태가 되면 뭐가 돼야 되냐? 일단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돈을 버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지 중요하지 않겠냐? 왜 중요한 거야? 예를 들어 회장님 이름으로 해도 되는데 회장님 살아계실 땐 괜찮아. 회장님 착한 사람이 괜찮은데 회장님 죽으면 어떻게 돼? 상법만 있는 거 아니야? 상속법 들어오잖아.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막 돈을 벌었어. 그래 내가 회장이라서 내 이름으로 해놨어. 법인으로 등록하기가 뭐해서. 근데 내가 갑자기 있다가 죽어버렸어. 근데 자식이 있었어. 내 자식은 횡재한 거 아니야. 내 이름으로 된 그거잖아. 그러면 이게 만약에 얘가 그걸 팔아버려도 할 말 없는 거야. 이거 찾아보려면 또 소송해야 되고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영리도 추가하잖아. 영리도 추가하면 돈이 나온다는 거잖아. 돈이 나오기 때문에 더 재산이 불어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꼭 등록을 해야 돼.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인데 얘가 돈도 번대. 어떻게 돼?
재산이 자꾸 생기잖아. 재산이 자꾸 생겼다는 얘기는 뭐야? 권리가 생겼다는 거야. 그럼 한 사람 이름으로 해놓으면 여러 사람이 노력해서 만든 건데 한 사람이 다 가져버리면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땐 괜찮은데 쉽게 이야기하면 죽어버리면 이게 민법으로 넘어가 상속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골치 아파지는 거야. 그래서 등록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회사는 사단이어야 되고 법인이어야 되고 영리를 추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 되게 어렵게 적어놨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회사는 공동기업의 가장 완벽한 형태래. 그래서 민법이나 상법의 여타 공동기업 형태에 비해서 회사는 대규모의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래.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었고 돈을 벌고 그 단체 이름으로 뭘 가지고 수 있어? 그걸 재산을 가질 수 있대. 그리고 두 번째 회사는 법인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게 처음에 막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처음에 귀찮아서 많이 까먹고 권리 이런 걸 안 해가지고 법인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깜빡해가지고 설명해줄게. 볼펜 있나? 하나 넣고 댕기는데? 잠시만. 모르겠어. 진짜. 잠시만 있어봐. 여기 있다. 보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자연인이랑 법인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법치주의잖아. 그지?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법을 근간으로 해서 모든 행위를 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계약들은 그지? 뭐 계약들은 물권계약도 있고 채권계약도 있을 거야. 물권계약은 뭐야? 권리가 넘어가는 계약이야. 예를 들어서 무슨 건 이런 것들 나라에 등록해놓은 게 물권계약이야. 채권계약은 뭐야? 그냥 해줘야 되는 거 받아야 되는 것만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계약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권리 의무가 끝나는 게 채권계약이야. 무슨 말이지? 물권계약은 내가 너한테 집을 팔아. 그럼 내 명의가 나의 권리가 너에게 넘어가잖아. 그게 물권계약. 물권계약의 특징은 뭐야? 나라에서 그걸 보장해주니까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 채권계약은 뭐야?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게 아니라 둘이 사는 거잖아. 한 놈이 돌아가지고 안 주면 어쩔 수 없는 거. 배를 찔면 어떡할 거야? 이건 형사사건이 아닌데. 그치? 그래서 채권계약을 할 때는 담보를 잡는 게 중요해. 그래서 예를 들어 고가의 채권계약을 할 때는 담보를 잡아야 돼. 인적 담보, 물적 담보. 그래서 니 알아듣니? 설명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래서 계약은 두 가지 형태. 그 물권계약이랑 채권계약 두 가지가 있는데 물권계약은 뭐냐면 그 권리의 이동이 계약이 끝나고 나서 넘어가면 나라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이야. 내가 너한테 집을 팔아. 내가 너한테 자동차를 팔아. 이런 것들은 물권계약이야. 그치? 권리가 넘어가는 건 물권계약이야. 근데 내가 너한테 가서 커피를 사. 아니 내가 너한테 물건을 팔았어.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고가의 패딩 팔았어. 겨울 오지? 온라인에서 그 명품 패딩 팔잖아. 그건 채권계약이야. 예를 들어 내가 물건을 주문하면 내가 만약 네가 패딩을 파는 사람이야. 그러면 너는 나에게 뭘 줘야 돼? 패딩을 줘야 돼. 그지? 난 너에게 돈을 줘야 돼. 이게 채권계약이야. 등록하는 거 아니지. 패딩 하나 샀다고 패딩만 1,000만 원짜리야. 자동차 1,000만 원짜리 등록을 해. 그지? 패딩 1,000만 원짜리 어떻게 해? 등록 안 해. 그지? 근데 만약에 이게 채권계약은 물건을 주고받기만 하면 끝이야. 근데 이게 물건의 하자는 다른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내가 만약에 돈을 줬는데 내가 원했던 패딩이 안 오고 다른 패딩이 왔어. 그러면 돌려주잖아? 근데 이게 돌려줘가지고 걔가 물건을 안 줬으면 사기야. 경찰서 신고할 수 있다고.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물건을 받았는데 그 물건이 아니라서 걔한테 돌려줬더니 한 번 왔어.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 이게 형사사건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고가의 패딩 사지 마. 사기당한 애들 많더라. 근데 고가의 패딩 입어서 뭐 하는 건데? 덥지도 않아, 그지? 니도 좀 있구나. 없어? 파티도 가는 애가 없어? 농담이야. 자꾸 놀리게 돼. 나도 가고 싶어서. 저기 물권계약이랑 채권계약 두 개가 있습니다. 물권계약은 권리가 이전하는 거고, 그리고 채권계약은 권리 의무 소멸이야.
그래서 이런 계약을 하려면, 응? 계약을 하려면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 그지? 이름. 예를 들어서 A와 B가 거래를 하는 거잖아. 그지? A가 B가 거래를 하면은 이제 의사표시. 나 이거 얼마에 살래? 나 이거 얼마에 팔래? 이렇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는 권리의 주체라고 그래. 계약에 있어서의 권리의 주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주체. 권리의 주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자연인, 법인. 예를 들어 A와 B가 여기서 아파트를 팔면, 아파트를 팔면 얘가 주인이었어. 얘가 살 사람이야. 그러면 얘 주인은 1억에 팔래 얘기할 수 있고 얘는 9천만 원에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이게 의사표시야. 이 아파트 매매와 관련해서. 그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게 권리의 주체야. 그러면 여기서 권리의 객체. 권리의 객체는 누굴까? 의사표시를 못하는 사람이야. 아파트야. 그래서 여기는 부동산, 동산, 서비스. 서비스를 우리는 서비스 이런 것들은 채무. 채권계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권리의 주체가 계약을 하면 권리의 객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해됐지? 응? 그 중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객체는 권리의 주체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자연인, 법인. 자연인은 뭐야? 자연적으로 태어나서 주민등록번호를 받으면 법에서 이익을 주는 권리를 가질 수 있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 즉 권리를 가질 수 있대. 집을 살 수 있대. 이해됐니? 야, 너랑 나랑 막 여기 있는 애들 다 모여서 단체를 만들었어. 걔가 막 수익이 창출이 돼. 그럼 그거 누구 통장으로 돈 넣어야 돼? 내가 나이 잘 많으니까 내 통장으로 넣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인사 이래가지고 돈을 막 벌었어. 수입이 막 연간 매출이 막 수십억이야. 그럼 누구 통장에 넣어야 돼? 우리 금융실명제잖아. 그지? 금융실명제라서 누군가의 통장 이름이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통장 안에 내가 넣으면 내가 임의적으로 쓸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럼 뭐 그걸 또 주장하려면 이게 뭐 배임인, 횡령인 이런 것들도 주장해 소송을 또 해야 되는 거 복잡하잖아.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뭔가 영리 활동을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모인 단체를 이름을 정하자는 거야. 이름을 정해. 이름을 정한 게 법인이야.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다 갖추어서 오면 너희에게 번호를 주는 거야. 이는 뭐냐면 나라에서 번호 주는 거야. 야, 니 자연인이지? 니 주민번호 있지? 그러면 롯데는 법인이거든? 법인인데 주식회사야. 법에서 등록된 단체인데 영리를 추구해서 주식회사라고. 주식을 팔아서. 그러면 롯데는, 혜태는 번호가 있을까? 법인 번호 있어. 그지? 그 법인 번호로 집을 산대. 자동차를 산대. 이해됐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풀어보자. 그래서 권리의 주체는 자연인, 법인이 있어. 그럼 우리도 태어나가지고 있잖아. 출생신고 안 하면 권리의 주체가 안 돼. 그거 알겠냐? 번호가 있어야 보호해줄 거 아니야. 번호를 벗어나면 보호 안 된다고 쉽게 이야기하면. 법인도 마찬가지야. 번호가 있어야 돼. 등록을 해야 된다고. 그게 법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영리를 추구하는 데도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중에서 주식이 파면 주식회사고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면 뭐 조합이고 뭐 이런 형태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권리의 주체 중에 법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그래서 여기 보자. 주식회사는 자연인 아니잖아. 사람이 모여서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법인이지. 잠을 잤어야 됐어. 머리 아프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법인은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갖춰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등록하는 거야. 번호를 법률상 이야기하는 계약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보면 법인이랑 자연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권리 능력자로 인정돼서 법인격이 존재하는 거죠. 권리 능력자라는 건 뭐야? 법률행위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얼마에 살게, 얼마에 팔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면 이거 어때? 대한민국에서 국민에게 세금을 내라 그래. 그럼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라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는 권리의 주체야. 세금 내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국민은 주체일까요? 객체일까요?
그렇지, 너 똑같아. 와, 가르쳐 맛있다. 객체지. 왜냐하면 우리는 잘 생각해봐. 세금을 일단 내고 문제가 있으면 이의 제기를 따로 하는 거야. 법률 행위가 달라. 그지? 납세 행위 완료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나라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는 이의 제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손해배상을 딱 국가배상으로 돌려받는 거잖아. 우리가 나라에서 야 법률이 정해진 그거에 따라서 내가 의료보험 많이 내거든. 얘도 많이 낸다 치면 만약 의료보험 50만 원 정도 돼, 3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치면 30만 원에서 예를 들어서 일단 30만 원 내라고 하면 내야 돼.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나에게 뭔가 변동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환불받는 거야. 서류를 증명하면. 서류 증명 못하면 계속 내야 돼.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위자표 쓰라자. 근데 작년에 이거 막 찍으면서 내가 다리도 사고 막 이랬는데 다리 다 없어졌어. 어떡하지? 어? 근데 이거 찍으면서 이거 카메라 기울어지면 따로 편집을 하나요? 안 해. 아 그래요? 네, 네가 좀 할래? 갑자기 궁금해지고. 네가 해. 좀 해줘. 할 줄 알아요. 너 이. 준호야? 네 몇 살이야? 네, 갑자기요? 너 몇 살이냐? 너 일을 시키면 내가 난 돈을 주지. 24살? 25. 25. 준호야 너 몇 살이야? 네 안 물어볼게. 네 몇 살이야? 26? 너는 동생이 저렇게 될 때까지 뭐 했니? 응? 그래. 쟤 큰일 나. 저러고 나가면 딱 골목에서 다구리 당할 저거잖아. 큰일 나다 너. 그래 내가 주지. 돈이야 주지. 대놓고 너 어떻게 말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냐. 나중에 얘기를 해야지. 귀엽긴 하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권리의 주체 자연인도 있지만 법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 능력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 능력자라고 해.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없다. 세금 납세 의무에서 보면 국가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능력자에 해당할 수 있지만 법인이야. 가장 큰 법인이 국가야. 그지? 대한민국이라는 법인이라고. 근데 국민은 못하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 공법계약에서 예를 들어 행정상의 계약, 뭐 납세 의무, 납세 행위 이런 것들과 관련된 법률 행위는 국가는 주체고 권리의 주체 그리고 국민은 권리의 객체 의사표시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 권리 능력자로서 인정되는 법인격이 존재한다. 그래서 법인격이 부여되기 위해서 법에서 요구하는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된대. 그래서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어. 법인마다 조금씩 달라. 회사는 어떻고 주식회사는 어떻고 뭐 유한책임 회사는 어떻고 무한책임 회사는 어떻고 막 나온단 말이야. 쭉 나와 뒤에. 니들이 공부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회사의 경우에 특별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대. 회사 내에서 보면 어떤 것들을 주로 하냐면 첫 번째 이게 법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밑에 나와 있나? 왜 이렇게 많이 오나봐. 그러니까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면 된다고 국가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영리사단법인이래. 회사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인데 이걸 그냥 놔두니까 돈 관리가 안 돼서 법에서 권리의 주체가 되려고 등록했다. 오케이? 이거 풀면 그래. 그래서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단지 영리 사업을 하는 것만 부족하지 않고 구성원에게 분배할 목적으로 해야 된다. 뭐 이거는 지 생각이야. 무슨 알겠지? 그러니까 위에 것만 알면 돼.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법적으로만 알면 돼. 그리고 이제 그거를 돌아가게 하는 건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를 운영하는 건 물적 자원, 인적 자원 두 개가 있는 거야.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은 뭐야? 회사원. 그리고 물적 자원은 뭐야? 안에 있는 제일 큰 물적 자원은 뭐냐? 업장 뭐 이런 거, 사업장 이런 거. 오케이? 알아듣니? 너 이름 뭐야? 저요? 진짜 모르고 있었어요? 나 이름을 잘 못 외워. 맞죠? 대단하다. 잠시만, 제 이름 뭐였더라? 진짜 몰라요? 내가 이름을 잘 못 외워. 저 박태현이요. 태연이? 알았어. 절대 안 잊어볼게. 태연이. 버섯돌이 태연이. 보자. 그래서 회사는 일단 1인 회사도 있고 2인 회사도 있고 3인 회사도 있냐? 어때? 1인 회사와 2인 회사, 3인 회사 있어? 있겠니 없겠냐?
그러니까 1인 회사는 혼자서 하는 거잖아. 그지? 1인 회사도 있고 2인 회사도 있을 수 있는데 2인 회사는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법인을 만들면 되잖아. 2인이면. 그지? 1인 회사 같은 경우에 보면 공동기업이나 무적자원의 경우에는 사원이 1인인 회사도 성립할 수 있다. 물적 회사. 그래서 여기 보면 1인 회사 좀 단순화시켜서 하기 너무 긴데? 잠시만. 내가 정리를 좀. 여기서 보면 회사. 1인 회사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유튜버,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 1인 회사야. 그래서 1인 법인이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개인이 혼자서 1인 주식회사 설립할 수 있냐? 할 수 있지. 내가 유튜버야. 내가 뭐 찌양이야. 찌양인데 유튜버야. 그러면 찌양이야. 찌양 요즘에 나오냐? 예를 들어 내가 유튜버야. 되게 유명한 유튜버야. 그러면 내가 회사를 차릴 수 있겠지. 그지? 1인 회사 차릴 수 있고 그걸 내가 또 주식을 발행해서 주식회사도 될 수 있겠지. 그래서 근데 현실적으로 거의 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회사의 개념 1인 회사.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혼자서 회사를 만들기 쉽지 않아. 그래서 개인이 혼자서 만든 회사를 1인 회사라고 한다. 그리고 사단이라는 거 사람이 모인 단체잖아. 그래서 그거하고 약간 다른 개념이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나 법인격 부인이냐? 법인격 부인은 여기서 보면 여기 보면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같은 경우에는 야 1인 회사에서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이 생길 수 있냐? 없지. 내 거 가지고 내가 하는데 업무상 배임이랑 횡령이 어딨어? 어? 배임이랑 횡령은 내 업무 외에 뭔가를 취득했을 때 그걸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관리해야 되는 건데 잘 관리 안 하고 빼먹고 이런 게 배임이나 횡령이잖아. 그지? 그래서 1인 회사는 다 자기 건데 횡령이 어딨고 배임이 어딨어. 그지? 횡령은 뭐야? 이 횡령이 뭐니 얘? 횡령이 뭐야? 내 일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게 횡령이야. 범위 밖에서 것들을 하는 게 횡령이야. 뭐야? 범위 밖에서 배임은? 얘기 안 해줬어? 야,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니까 횡령은 내 업무 밖이야.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야. 그렇지만 내 손에 들어온 물건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잘 관리해야 돼. 그게 잘 관리해야 되는 게 원칙이야. 근데 이걸 잘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횡령이야. 배임은 뭐야?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근데 제대로 안 했어. 그럼 배임이지. 그래서 남의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뭔가를 주웠어. 그러면 나는 횡령죄가 성립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잘 가지고 있다가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이게 잘 가지고 있다가 잘못되면 절도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잘 가지고 경찰서에 갖다 줘야 돼. 이해됐지? 그래서 횡령 같은 경우에는 남의 재산 내 거 아닌데 보관하고 있는 것들 내 일이 아닌데 내 물건이 아닌데 보관하고 있는 것 잘 보관해야 되는 것들을 횡령에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 횡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임 같은 경우에는 내 업무인데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게 배임. 그래서 회사에서는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뭐 대부분 다 그거지. 그런 얘기들 나옵니다. 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1인 회사는 있을 수 없고 법인격 부인설 이것도 지 생각이니까 넘어가자. 그리고 법인격 부인설 넘어가고 예를 들어서 넘어가고 쭉 내려가서 잠시만. 좀만 있어봐.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1인 회사 했고 법인격 교육했고 법인격 부인설
이거는 그냥 넘어가. 1인 회사의 법인과 부유소는 넘어가고 이제 회사의 종류 한번 보자. 회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법상 분류랑 그리고 인적회사, 물적회사 뭐 이렇게 기타 분류 이렇게 나오거든. 상법상 분류는 5가지야. 여기서 보면 상법상 분류 뭐 있는지 보자. 상법상 쭉 내려가가지고 회사의 종류 상법상 분류는 여기 보는 것처럼 한명회사, 합자회사, 그리고 유한책임회사 이런 것들이 있어. 그리고 5개 정도 되고 그리고 야 근데 니 책 어쨌냐? 깜빡했어. 책도 없는데 어떻게 들어?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래. 그럼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 회사, 그리고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거는 니들이 입에 닳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한명회사는 뭐 하는 곳이냐면 뭐라고 적혀있어? 2명 이상의 사원이 2명 이상의 무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래. 2명 이상의 무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한명회사라고 한대. 그럼 한명회사에 뭐 얘는 뭐가 있을까? 야, 한명회사에 얘는 뭐가 있냐? 2명 이상의 무한책임 사원이래. 회사 망하면 어떻게 돼? 둘 다 둘이 서로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떤 것들이 있냐? 얘를 한번 찾아볼까? 한명회사. 얘. 근데 얘라기보다는 일단 잠시만 얘가 없나? 한명에서 얘. 아주 쉽게 얘기해서 어떤 거지? 가족들이 운영하는 회사, 제조업고사 ABC가 운영하는데 아버지, 대표, 엄마, 부대표, 아들, 사원 이렇게 걔네들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가족들 자기도 다 망한 거잖아. 그래서 2인 이상의 무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한명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명회사는 사원이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직접 회사 채권자라는 게 뭐야? 회사에 뭔가 해주고 요구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 우리 회사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나 이렇게 회사를 하나 하고 있어. 한명회사야. 근데 우리 집에 뭔가 물건을 납부한 사람들. 근데 내가 만약에 돈을 못 준다면 3명이서 다 책임져야 되는 거야. 한명회사 무한 책임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한명회사 같은 경우에 이 2명 이상의 무한 책임으로 구성된 회사를 얘기하고 합자회사 같은 경우에 무한 책임 사원이랑 유한 책임 사원이 합쳐져 있는 형태를 얘기한다. 그래서 합자회사는 어떤 것들이 있냐? 합자회사 예. 합자회사 예. 가족기업? 합자회사 얘는 뭐 이것도 뭐 그 한명회사랑 비슷한데 이게 회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야. 예를 들어서 한명회사는 모두 다 책임지는 거고 2명 이상이 회사를 만들었는데 회사가 망했을 때 한명회사는 내가 못 물어주면 아빠가 물어주고 아빠가 못 물어주면 엄마가 다 물어줘야 되는 거야 채권을. 근데 예를 들어서 합자회사는 뭐냐면 유한책임사원이랑 무한책임사원이 함께 있대. 무한책임사원은 전부 다 책임지는 거고 유한책임사원은 내가 투자한 만큼만 책임지는 거야. 예를 들어 그럼 무한책임사원이랑 유한책임사원 중 그 경영에 참여하는 건 누굴까? 그렇지. 무한책임사원이 경영에 참여해. 유한책임사원 같은 경우에 대부분 투자만 하는 사람들이 얘기해. 그치?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을 이제 순천에 식당을 하나 열어. 그러면 내 돈이 없잖아. 난 요리사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투자자를 받아야 되잖아. 투자자는 유한 책임이야. 그지? 유한 책임 사원이야. 그런데 나는 뭐야? 나랑 만약에 뭐 내 친구랑 같이 열었어. 그러면 우리 둘은 뭐야? 망하면 다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걔가 무한 책임 사원인 거야. 이해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2개가 붙어있는 형태. 그리고 유한책임 사원. 유한책임 회사 같은 경우에 뭐야? 유한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된 회사들을 얘기해. 얘는 뭐 임회사.
유한 책임 회사는 얘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예, 예, 예. 그렇죠. 얘가 뭐야? 이게 뭐 유한 책임 사원,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한 만큼만 책임지기로 하고 회사를 만들면 이게 유한 책임 회사야. 그래서 스타트업이나 새로 시작하는 신생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 그래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그럼 변호사 사무실은 어떨까? 변호사 사무실은 어떤 회사일 것 같아? 한명회사일 것 같아? 합자회사일 것 같아? 유한 책임 회사일 것 같아? 응? 아니면 회계법인. 회계사가 니네들이 나중에 시험부터 뭐 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모여가지고 법인을 만들어서 회사를 만들었어. 그럼 얘는 1번 한명회사, 2번 합자회사, 3번 유한책임회사. 야 이거는 어디다가 포인트를 맞추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한명회사도 될 수 있고 합자회사도 될 수 있고 유한책임회사도 될 수 있는데 가장 많이 되는 건 가족들이 전부 다 회계사, 변리사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내가 발 담그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는 유한 책임 회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야. 이해됐지? 그렇게 이해하면 돼. 어떤 건 한명회사고 어떤 건 합자회사고 어떤 건 유한 책임 회사라는 게 아니고 정의를 알고 있다가 이런 형태로 맞추면 그 회사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한명회사는 두 명 이상의 무한 책임 사원이 모여가지고 만든 회사. 그리고 합자회사는 뭐야? 무한 책임 사원과 유한 책임 사원이 각각 모여서 만든 회사. 그리고 유한 책임 회사는 뭐야? 유한 책임 사원들로만 구성된 회사를 유한 책임 회사라는 거야. 그러니까 종류는 이런데 내가 만들 회사를 어디에 끼워 맞출지를 결정을 해서 법인 등록을 할 때 거기에서 원하는 자료들을 내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주식회사는 뭐야? 주식회사는 그러면 주식회사는 그러면 유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된 거냐 아니면 무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된 거냐? 얘들아 여기서 사원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투자자일 수도 있고 이런 거야. 구성원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주식회사는 무한책임 1번 무한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2번 무한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3번 유한책임 사원 무한책임 사원 다 있다. 주식회사는 뭐야? 야 주식회사는 내가 돈 낸 만큼만 책임지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나온 것처럼 보면 주식 같은 경우에 유한책임으로만 구성되는 회사들 얘기한대.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유한회사는 여기 유한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된 회사.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는 이제 결정을 하면 되는 거고 정의는 알고 있어야 돼. 이거는 내가 어떻게 더 이상 설명해 줄 수가 없잖아. 이거 외워야 되는 거야. 그냥. 한명회사는 2명 이상의 무한책임 사원. 간단하게 한명회사는 두 명 이상의 무한책임 사원이 구성되고 합자회사는 무한책임 사원이 유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된 거. 그리고 유한책임 회사는 유한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된 거. 주식회사는 뭐야? 유한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된데 그 유한책임 사원이 투자를 한 게 아니고 주식을 샀대. 그게 주식회사야. 그럼 여기서 유한책임 회사랑 주식회사랑 똑같은 말인데 어디 갔냐? 투자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주식이냐? 아니면 또 다른 형태냐에 따라서 회사가 달라지는 거죠. 출자금이냐? 출자금이 뭐야? 유한책임 회사야? 주식회사야? 만약 그 회사가 만들어지는데 출자를 해서 만들었어. 그러면 주식회사야? 아니면 유한책임 회사야? 야, 주식회사는 주주가 모여서 만든 회사가 주식회사냐, 그지? 그러면 유한책임회사는 주주가 아니고 네 투자해서 만든 회사라. 오케이? 주식이 없어, 걔들은. 주식이란
유한회사는 유한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된 회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 좀 알아두고 그리고 회사 같은 경우에 인적회사랑 물적회사가 있는데 인적회사는 뭐야? 사원이 개성이 뚜렷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원이 개성이 뚜렷하고 사원 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회사를 얘기해. 그래서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야 인적회사는 저 3개 우리 배운 거 5개잖아. 5개야? 3개야? 몇 개야? 5개. 여기 중에 인적회사는 어떤 게 인적회사야? 어? 어떤 게 인적회사야? 여기서 인적회사라는 거는 사원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잖아. 그래서 한 명에서는 여기 나오면서 한 명에서는 뭐 하는 회사, 뭐 어떤 형태의 회사라고 했어? 2인 이상의 무한 책임 사원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야. 그럼 여기서 봐봐. 인적에서는 뭐가 중요할까? 그 사람들이 구성원이 중요할까? 아니면 재물이 중요할까? 구성원이 중요하지. 봐봐. 우리가 이게 지금 사단법인은 사람이 모여서 만든 단체야, 그지? 그리고 재단법인은 뭐야? 재물이 모여서 만든 단체야. 근데 여기에서 얘들은 영리 추가하면 안 돼. 민법상 법인은 영리를 추가할 수가 없어. 이윤을 추가하면 안 된다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영리를 추가하게 되면 얘가 이름이 바뀌어. 뭘로 바뀔까? 인적회사. 인적회사, 물적회사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영리를 추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상법이야. 상법이 적용되고 이 앞부분은 민법이 적용돼. 오케이? 이해됐지? 그래서 인적에서는 사람들의 개성이 뚜렷하고 사원 간의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회사이므로 무한책임 사원들이 구성된 회사가 가장 합당하겠지. 그래서 무한책임 사원으로 이루어진 회사는 뭐가 있었어? 한 명에서 합자회사 있었지. 유한책임 회사나 여기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는 아니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인적회사에 해당될 수 있는 건 무한책임 사원들이 존재하는 회사. 오케이? 이해됐니? 그러면 물적회사는 자본금이 중요해. 자본금. 그지? 자본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사원의 개성은 중요하지 않고 자본금의 결합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사원이 유한책임을 짐으로 회사 채권자가 주로 회사 채권에 의존한다. 이 얘기는 뭐야? 재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투자하는 것만큼만 책임지는 거야. 그래서 물적회사는 대부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전형적인 물적회사라고 볼 수 있대. 내가 투자하는 것만큼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곰곰이 적어놓고 생각을 해봐. 알았지? 그래서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상사회사, 그리고 상행위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민사회사야. 상행위는 뭐뭐 있었어? 앞에서 배웠지? 몇 개야? 22가지 상행위. 상행위라는 건 뭐야? 뭐 일정한 활동을 해서 이윤을 추구하고 지속적으로 파는 게 상행위 아니야? 그지? 그게 상법에 22가지가 나와 있대.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벌면 뭐라 그래? 상사회사고 의미 없어. 그거 외에 뭔가 밖에 나가서 지속적으로 물건을 팔아서 이윤을 창출하면 지속적으로 물건을 반복적으로 파는 게 뭐야? 똑같은 물건을 반복적으로 팔아서 이윤을 추구하는 걸 세자로 뭐라 그러게? 그래, 상행위. 그래서 상법에 나와 있는 형태로 22가지의 형태로 상행위를 하면 상사회사고 그 외의 것으로 상행위를 하면 민사회사래. 뭐 의미가 있냐? 회사는 어차피 영리를 추구하는 집단이니까. 상법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형태로 상행위를 해서 이윤을 추구하면 상사회사라는 거야. 용어를 정리해서 알아야 돼. 이해됐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상장회사랑 비상장회사는 뭐냐? 상장회사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저걸 발행한 회사를 상장회사라고 해. 비상장회사는 뭐야? 그 외에 회사들을 비상장회사라고 그래. 그래서 그리고 또
회사,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는 이런 것도 외국 회사, 내국 회사, 우리나라의 주소지를 두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는 회사는 내국 회사고 외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외국에서 활동하고 그럼 외국 회사잖아. 이게 왜 나뉘겠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 나라 법을 따르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가 터지잖아. 그러면 내가 주소지 등록된 그 법원에 가는 거야. 내가 만약에 이름을 바꾸려고 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마포에 있는 가정법원에 가야 되는 거야. 마포에 여러 개 법원이 있겠지? 거기로 가야 돼. 네 이름 바꾸려면 어디로 가야 돼? 순천에 있는 데 가야 돼. 순천에 법원이 있지? 순천에 법원이 있다 얘들아. 가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내국 있습니다. 회사의 능력은 어떻게 되냐면 회사 능력 다 합쳐서 얘들아 어렵지? 그래도 주식 끝날 때까지 주식해서 절반 해야 안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나도 준비를 해오겠지만 내가 일일이 다 용어를 설명해 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용어는 예를 들어서 유한회사, 무한회사, 유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한명회사, 학자회사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게 무슨 용어인지 알아갖고 와야 돼. 계속 나와. 근데 알겠지? 쟤 지금 머리가 빼글빼글 돌려. 원래 그래. 근데 내가 표로 만들어주면 좋긴 한데 내가 못 만들. 어쨌든 집에 가가지고 단어만 좀 오늘 배운 거 있지. 앞에 거는 안 해도 돼.